감사본부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건입니다. 그중 업무 추진 및 집행 개선 방안 권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시민 옴부즈만 제도 개선 대책 등 4건은 완료했으며 조례규칙 심의 운영 철저,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4쪽까지 권고사항은 3건으로 각종 보조공사업 정확한 집행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 철저와 공무원 징계 양정 강화에 따른 직원교육 철저는 완료되었고 부주리 신고제도 효율성 제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추진 현황 2쪽부터 4쪽의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는 청년대상 대상자 선정 의결을 위해서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는 21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회는 중요소송 지정 안건이 없어 미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까지 운영한 위원회는 조례규칙 심의회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4건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서 직원 격려 등입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4월 말 현재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5건에 47만 2천 원으로 부서 운영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집단 민원 현황과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94건, 2019년도 106건, 2020년도에는 97건의 소송이 추진되어서 종결된 건은 56건입니다. 그중에 승소는 21건, 소송 취하 22건, 조정 등 6건, 패소 7건으로 승소율은 76.8%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는 총 66건이 추진되었으며 종결된 건은 13건으로 그중 승소 3건, 소송 취하 8건이며 계류 중인 건은 53건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연도별 소송 목록은 인쇄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 결과 조치 현황에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외부 감사의 경우는 해당이 없으며 자체 감사의 경우 2020년도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4명, 불문경고 2명의 징계 처분이 있었으며 2021년도에는 파면 1명, 견책 1명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4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금강저수지 교통섬 사고 발생 위험 관련과 안성맞춤랜드 불법 광고물 관련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촉 기준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토목 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고조리 안성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준공지연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경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1명이 지적받았으며 민원 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로 2020년도에는 안성시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 7건으로 부적정 집행금액 755만 5천 원은 회수 조치 시정하고 보조사업 계약 절차 미이행, 임의 변경 사행 등 보조금 운영 부적정 등 주의 4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조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원가 분석은 공사 분야 449건,
용역 분야 140건, 물품 160건 등 총 74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370건, 단가 수정 조정 등 310건, 설계 오류 종정 69건으로 분야별 심사 요청액 대비 2%인 14억 8,369만 8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월 말 현재 기준 원가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분야는 253건, 용역 78건, 물품 62건 등 총 39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221건, 단가 수량 조정 등 160건, 설계 오류 종정 12건으로 심사 요청액 대비 1.6%인 7억 6,573만 7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쪽부터 69쪽까지 세부 절감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부터 70쪽까지 조례규칙 심의 운영 현황으로 2020년도에 21회와 2021년도에 5회를 운영했으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9건을 신청받아 인용이 15건, 기각이 4건,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우 감사본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성문화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안성문화원. 어떤 거를 질문하시는 건지 지금 거기 그 원장님이신가? 직무정이 되고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그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모르고요. 그때 제가 문화학과 있을 때 당시에는 소송 그 이제 서로 양쪽 그 내부에서 이제 고발건이 생겨서 아마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서로 내부 고발해서 이루어진 예. 일인가요? 근데 전에 이 문제 때문에도 한번 그 전에도 발생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뭐 내부 뭐 그 뭐야 그 노인 일자리 같은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차량 관계해서 아마 그때 그냥 몇백만 원 회수하고 아마 거기 사목자인가 감봉 처리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같은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제 그때 아니, 사안은 이제 서로들 이제 그 고소고발 상태가 되어 있고 이제 경찰 수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내용 정확히 모르시고요. 어떤 네네. 건지 모르시고. 그래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감사를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정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뭐 그 시정 사항은 우리 조례 재정비하는 거 네네. 감사본부 담당관에서는 그런 거를 더 철저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부서는 그렇다고 해도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서는 더 철저히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 8페이지 이제 감사 담당관 성함 8페이지에 소송 있잖아요. 소송 지금 53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 위에 이제 뭐 2018년도 48건, 58건, 41건 이런 거 다 하고 지금 이제 53건만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대응하셔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잘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17페이지 보면은 감사 우리 자체 감사인데 2000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보니까 뭐 사회복지과 뭐 교육체육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2021년도 4월 달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추모공원 뭐 조정 추천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리 공원 매지 조성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이거 뭐요 좀 문책을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제때 투입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네. 직원분들이 이제 그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아니 그 행정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제때 자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넘어보면 또 있어. 예,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예. 그 넘어보면 뭐 또 있네. 뭐 고지리 그것이 실무자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뀌는 바람에 예, 2020년도에 그 업무를 하던 분도 이제 문책을 당한 거고요. 2021년도로 넘어와서도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문책. 고지리 그 추모공원만 그냥 간 사람들은 그냥 다 뭐야 그렇게 징계나 받고 뭐 그랬네. 그럼 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게 이제는 2016년인가 아니 13년인가 언제부터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준공 날짜를 다 잡아놓은 건데 사실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그때에 딱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소홀로 인해서 행정 절차나 이런 걸 제때 못 밟아서 이게 지금 미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약속 날짜나 이런 저기를 이게 직원 소홀로 해서 네네.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난 내가 보기에는 직원 소홀도 있겠지만은 예산을 제때 투입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항이 언제 준공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우리 의원 하기 전에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끌다가 이게 요즘에 재작년서부터 좀 투자해가지고 이번 주 완공이 된 건데 나는 그래서 이게 그 발빠르게 그 시에서 적절히 예산을 줬다면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예산을 안 주고 뭐 동네 분들하고 뭐 언제까지 한다 해도 안 하고 뭐 이래서 또 소홀히 또 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고지리 추모공원에 된 사람들만 그냥 많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여간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내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예산 우리 저걸 보니까 저기 한번 저기 34페이지 한번 보죠. 34페이지. 원가 분석의 2000년도 저긴데 딱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청미교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정기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나는 뭔지 모르겠네. 그 청미천 그
야간 경관 사업은 그 다리나 이런데 이제 그 아니 이게 예산이 네. 지금 이게 1억 얼마인데 왜 3,700밖에 아닌가 난 그 아마도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금액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강급 자재만 네네.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강급 자재만 인력 이런 건 아니고 강급 자재만 저기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금액이 이거 가지고 한 건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얼핏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현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위원회는 몇 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로 보면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4개.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에 다 빠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예. 소송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좀 필요하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아니 필요해야 뭐 위원회 뭐 어디 가면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시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우리 의회 구성되면서부터 각종 위원회 다 빠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예, 3년이 넘어서는 건데 네. 아직까지 그러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활동을 하셨을 거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리가 지금 3년 되고 이제 의원들 이제 속된 말로 뭐 내일 모레면 뭐 내년이면 임기 만료되고 그러는데 지금 3년 넘도록 이런 걸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또 딴 부서도 아니고 감사본부 담당 감사에서 의원이 딸랑 4개 있는 걸 지금 한 40몇 분 되는 의원도 관리를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감사본부를 합니까? 안성시 많은 부서며 많은 공무원 인원수를요. 의원 하나 관리를 4개 있는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예, 죄송합니다. 3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그거 하나 못하면 뭐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정리하도록. 아니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글쎄, 저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안 하면서 뭐 딴 큰 업무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뚝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전까지 그러면 뭐 한 거 큰 거를 믿을 수가 있냐고 이 간단한 것도 이러면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셔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네, 일단 조례규칙 심의위 운영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심의 의결서 이외에도 회의록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저 2020년에는 5회분 거, 2021년은 4회분 거만 가져다 주셨네요. 이렇게 가져다 주신 건 나머지는 회의록이 없다는 건가요? 요거를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제출한 것 같은데요.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철거감 이후부터 제출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셨다고요? 네. 아니 2021년에는 지금 79건의 안건을 갖고 9차례 진행했는데 왜 그러면 4회분만 왔어요?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면 심의 때문에 그런, 저는 2020년 초부터 네. 이렇게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하는 거였는데, 예, 그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20년. 됐습니다. 예, 예. 우리 일단 조례규칙 심의 같은 경우 2020년 20회 정도 운용을 했는데 9회 정도가 서면으로 심의가 또 이루어졌고요. 2021년 9차례 지금 진행이 됐는데 4차례가 지금 또 서면 심의가 진행이 됐어요. 저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산 여튼 관련한 위원회나 특히 이제 조례 관련한 위원회는 정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서면 심의 비율이 거의 50%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안건 다 이제 정례 끝나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 이제 서면 심의를 받거든요. 다 끝나서 이제 저희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유독 그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 있게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새로운 안건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님. 시장님이시죠? 네.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쭉 보면은 회의록을 좀 봤더니 직무대행 때 2차례 이외에는 시장님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우리 조례규칙 심의의 운영 규칙에는 여튼 의장이 의장은 여튼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여튼 부시장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담당 실가소장님들 쭉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늘 사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현재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여기 참석을 하신 적이 없네요. 저는 안성시의 모든 시책 추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최소한 자치법규의 여튼 근간이 기본적으로 두어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만큼 예산과 자치법규의 두 축은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또 심의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면서 저기 룰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좀 조례에 대한 태도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저기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다가. 물론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야 서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내부에서도 한번 좀 짚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우리 집행부가 주신 회의록을 조금 봤어요. 계속 봤는데 조례규칙 심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유심히 쭉 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나 규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뭐 활발한데 그 이외의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냥 그 통과 뭐 그 내용적으로 어떤 짚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그 실과서 단위에서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 감사 법무 담당관에서는 그 여튼 실과에서 올린 그 조례나 규칙안 부분에 대한 적법 타당성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2차적으로 한번 걸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필 표기해갖고 창정을 하게 되어 있죠. 현재.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은 예. 관련 부서로 다시 넘겨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감사법무 담당관에서 그 2차로 여튼 걸러지는 부분이 아주 뭐 치밀하게 잘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 심의위에서 여튼 그 논의가 제대로 그 안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조례규칙 심의위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상정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 기능의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큰 틀에서만 이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직원이 이 모든 실과서에 있는 그 실적으로 환경이나 뭐 축사자 이런 부분을 행정직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걸러지는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건 모르고 이제 또 어떤 위반 절차나 이런 것만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서 주는 건데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의원님을 말씀드린 그 조례규칙 심의에서 잘 걸러져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다 이제 아무리 실과장님들도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걸러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가장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서 많이 사실은 위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가장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걸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체 그 실무교육 이런 거 지금 진행되고 네, 있나요? 올해도 2번 했습니다. 2번 했나요? 하반기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네. 위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또 네.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세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을 하되 물론 이제 그 전체로 자치법규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을 여튼 그 교육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례 하나 안성시 조례의 사례별 몇 개의 사례를 추려서 예? 사례에 대한 전체 그 법 체계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 걸 비롯해서 한 조항 한 조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이 거 진행을 충분히 해야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 어떤 실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사람마다 또 그런 그 업무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뭐 일주에 모습도 이렇게 다 한다라도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이제 힘들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교육이라는 걸 위반 절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냥 그 안건 상정해 그럴 때 그런 거를 검토를 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거를 지금 그런 이유로 여튼 이런 조례규칙 심의의 부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여튼 문제라고 지금 해명을 하시면 방법은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니면 직접 뭐 법무팀에 그 전문 인력 더 충원해갖고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주든가, 뭐 달리 방법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실무부서에 있는 그런 업무를 같은 거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를 세세하게 그렇게 입안 절차를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야, 사람을 뽑아도. 모든 법 다 알지 못하죠.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하나부터 이렇게 다 하잖아요. 모든 부서에 조례 올라오면은 다 심의하시잖아요. 그 일일이 다 상위법 여튼 찾아가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에 철저히 기하려고 나름대로 성실 노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 이상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걸러줘야 되는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 자꾸 해명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여튼 지적이 되어지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 방법이 어떻게 해야 여튼 이제 뭐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에서 고민을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서 점검하고 대안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려면 진짜 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정말 그 각 분야에 한두 명이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뭐 특정 이런 시설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한두 명씩은 있어서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는 행정지 혼자서 그거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아니 그럼 그게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을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납세 보호관제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게 관련 조례는 또 세정과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자치법규는 2018년에 지금 제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2019년에 지금 실적인 인력 배치는 2019년 9월에 이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늦었네요. 근데 여튼 연도별 그 처리 실적을 좀 보니까 2019년 9월에 좀 늦게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는 2019년에 제일 많아요. 2019년 34건, 2020년 17건, 2021년 2건. 그리고 그동안 또 환급 처리된 이게 총액이죠? 저한테 주신 게요. 예, 예. 76건에 1,100만 원이. 근데 세무 상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신청 부분에 하고 또 이제 일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 신청 부분에 대한 예, 최근에 이제 민원 코로나 사항들이 때문에 조금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납세 보호관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부당하게 어떤 뭐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주는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보호 그 측면에서 어떤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민원 접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들 차량 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부분에 대한 그 문의나 실질적인 처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납세 보호관을 통해서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과세 자료를 좀 분석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부가 취소나 환급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좀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민원에 의해 갖고 처리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부분만 뭐 하더라 그 과세 자료만 뭐 이렇게 5년치만 이렇게 살펴봐도 거기서 어떤 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여튼 혜택을 감면 혜택을 여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적극 행정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기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담당관 그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긴 총괄하는 부서지 각 소송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소송 결과 후속 조치에 관한 것도 여기도 종합해서 종합하고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제됐던 2018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그 양성면 미산리 약산골 상수도갈로 철거하고 도로 원상복구 인도 명령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다른 걸로 협의하다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법원에 어떻게 할 때 이행조치 계획서까지 내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문제 하나. 다음 이번 그 2020년도에 결정난 건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운면 그 축사 관련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지금 조치 내용들은 아무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또 오히려 판결이 나고도 또 다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소송 진행하고 소송 조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도 감사 법무 담당관에서 종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안 된 경우에는 이 부서 감사법 담당관에서는 그 조치 결과를 하도록 해야 되고 이행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소송이 끝나면 각 네. 부서에 공문을 해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다 이제 절차 같은 것도 안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자에도 박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기획 심의위원회 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시장이 의장이고 저 부시장이 부의장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들 담당관님들 그 소장님이에요. 그러면 안성시의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근데 의회에서 매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매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보면은 대부분 자꾸 수정이든 문자 그 문구가 틀리든 이런 것들이 수정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지금 시장이야 관과 소장인데 국소장인데 이거하고 안성시 행정이 좀 비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습잖아요. 아니 어떻게 시장 부시장 관 소장들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조례를 검토도 하는 조례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회의했다고 이 결과를 조례를 가져올 상정하냐고요. 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배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시켜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 욕심적인 행위로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전문 요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요, 할 때마다 각 부서에 올 때도 공무원 배석시켜서 묻고 있잖아요. 다 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의회가 집행부 조례규칙 심사위원이 올라오는 것을 자꾸 수준이나 문구 수준에 사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거 안성시 행정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하고 비례한다고 봐요. 안성시 수준을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시장, 부시장, 담당관들, 국장들 다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주무부서로서 담당 공무원, 주무공무원 배석시켜도 발언하게 하고요. 다 확인하고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주무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수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했고요. 여복하면 그 위원장하고 참석시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성시가 지금 행정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한심하게 그지 없는 행정을 좀 하고 있는 거 안성시가요.
안성시 발전해놓고 다들 입으로 얘기해요. 이게 발전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실무 부서에서 조례를 올리는 데서 하면 되는데 그냥 급하게 요거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조례 상정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안일무사하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 상정시키는 겁니다. 이거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좀 관계 부서에 해서요 철저하게 하게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그걸 맞춰서 요 시행에도 맞추고 다 해서 조례책 심의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주 간부회의 끝나고 종료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법제 사무처리 지침에서 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번 조례에 딱 명시해놨잖아요. 너무나 행정이 기본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걸 책임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올라오게 해서 심의하게 하는 게 그 책임인 거예요. 거기서 검토 못하고 그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행정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뭐 서로 간에 불신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신받고 저는 여러분들 관리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국가의 녹을 먹는 저는 관리로서의 자긍심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관리로서에서 임해야 동무 자세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세상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것 좀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자동센터 관련해서 그 결과 보고서 봤는데 이거 혹시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건가요? 한 건가요?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자동센터 조사 결과에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에게 공표했나요? 공표 그럼 공표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내용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개인적인 신상 정보 같은 것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제외하고, 예. 개인 신상 좀 제외하고.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정영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 1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 이 보조 금액이 22억 3천만 원인데 이거 뭐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새마을 안성시 새마을에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 지원 등 해가지고 22억 3,900만 원인데 이거는 220만 원이요? 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2억이라 내가 한번 가서 공짜 3개가 지워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천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되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박상수 의원님이나 황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이제 의장님이 시장님인데 한 번도 주제를 안 하셨다면은 뭐가 좀 잘못된 거지. 차라리 의장님을 다른 분을 이렇게 하든지. 근데 시장님 뭐 시간이 없으셔 그런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맨날 행사에는 잘 다니시는데 이런 그 중요한 그 뭐 우리 조례규칙 심의할 때는 뭐 좀 경매한 건 혹시 몰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님이 주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시장님을 의장해서 그냥 지척을 빼버리든지. 잘 하여간 항의들을 하셔서 하시고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현영 의원님. 네. 네. 4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아까 연결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는 구성위원은 4명으로 2020년 12월 11일 날 참석인원 3명으로 해서 주요 내용은 안건은 이제 안성시 청렴대상을 의결했다 이거죠. 네.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건 이제 5명이 다 참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11월 20일 서면으로 한 거 좀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그렇고 요청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례규칙 심의회. 좀 전에 안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누가 참석을 안 하셨다는데 여기는 12명 의원이 수시로 21일 운영해서 12명이 다 참석했다. 서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안정희 의원님 말씀을 자취하고서라도 자 12명 위원이 21일을 운영을 해요. 회의를. 어떻게 12명이 계속 결혼이 없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뭐 연가를 가실 수도 있고 뭐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또 안정희 의원님 말씀은 시장님 아예 참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허위로 쓴 겁니까? 뭡니까?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허위 맞아요? 그거는 이제 참석하고 이제 서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서면으로 하신 분도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서면회의면 서면회의, 참석회의면 참석회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는 서면으로 그냥 대체하고 누구는 참석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럼 시장님 같은 경우 참석 안 하셨다면 서면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것도 참석을 누가 하신 거고 누가 서면으로 하신 거지 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건 왜 미개치를 한 겁니까? 이것도 뭐 서면 코로나 때문에도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중요 지정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없어서 이제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올해만 중요한 건이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는 2년씩 별 필요가 없고 유명무실했다면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있으면 좋겠죠. 근데 2년 아니, 동안 이거는 그러니까 있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뭐 다시 3년에 한 얘기할게요. 번씩 자, 열릴 수도 조례규칙 있겠지만 심의회예요. 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참석할 때도 있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참석 인원은 구성인이 12명인데 참석 인원이 100%다 12명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치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 더군다나 참- 21회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12번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뭐 2번 꼴이 다 되는 건데 이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잖아요. 12명이 참석이 됐든 서면이 됐든 100% 이렇게 참석이 됐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휴가가 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출장 가실 수도 있고 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없고 좀 청렴해야 될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감사본부 담당관실만큼은 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LA 딴 데 위원회를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지도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뭐 위원회 지금 4개 있는 게 딱 봐도 지금 반 이상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는 중요한 건이 없어서 2년 동안 개최를 할 필요가 없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뭔가 어디가 좀 뭔가 좀 허위적인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두 부서도 하나 청렴대상위원회는 4분 중에 3명이 회의에서 뭐 결정됐다는 거고 예? 공직자윤리 같은 경우도 5분이 서면으로 했다는 거고 이틀간
이건 뭐 많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본부 담당관에 있는 그 위원회조차도 관리 감독을 안 하면서 딴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거예요? 감사를 하시고. 저희가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감사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본부 담당관에서. 들여다보고 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임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없다 치더라도 감사본부 담당관실에 있는 위원회 정도는 관리 감독을 당연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주의해서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몇 년간 속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문제가 대두가 됐는지 안 되는 거는 차후 문제고, 3년간 그래왔고, 앞으로 또 오늘 지적이 안 됐으면 내년까지도 그렇게 가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12명이 다 참석해서 22일을 회의를 했다고 이런 허위문서를 올립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마무리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저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제기된 거 관련해서 그 해마다 권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스트하고 현재 추진 내용을 전체로 좀 들여다 보니까 일단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여건상 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용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수용 거부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이상 이거를 지금 껴안고 있는 그 과제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용 거부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제도 정비를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지금 계획은 다 파둬놨고요. 네. 조례는 지금 10개 부서가 안 돼 있고 규칙은 지금 6개 부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는 네. 한건 상정을 좀 많이 시켜서 연말까지 좀 정비를 예, 마무리 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없으신 거죠? 법무 담당관에서는 그 조례 규칙에 올라올 때 각 집행부 각 실과서에다 그 조례를 검토할 때 정밀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문구 정도는 이상이 없게끔 해서 올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법무 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감사법무 담당관이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